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라디오 사랑방. 주말 일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제18회 장학생 선발을 하는 대한부인의 임원들과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성섭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폭풍은 우리들 마음속에 오랜 동안 상처를 안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픔을 계기로 나만 살고자 하는 이기주의와 원칙에서 벗어나는 적당주의, 그리고 금풍만능의 부정부패의 호진성에 종지부를 찍는 뼈아픈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제18회 장학생 선발하는 워싱턴주 대한부인의 임원 세 분을 사랑방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부인회를 움직이시는 이 중추 신경이 라디오 한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자, 먼저 대한부인회 이현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통 날에는 근무하시느라고 모시기가 힘들고 월요일만 가능하신 분이죠? 네. 네. 월요일. 네. 이결 이사장님은 이제 주류사회 직장을 갖고 계시고요. 이결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황마리아 이사님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마리아 이사님은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세 분이서 대한부인회가 펼치는 장학생 선발뿐만 아니라 대한부인회 한 해 동안 계획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희 회장님,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5월이네요. 날씨도 좋고 오늘은 좀 하늘이 좀 흐리지만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정말 실록의 5월 아니겠습니까? 네,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그러고 참 좋은 때에 와 있습니다. 물론 한국당의 그 아픈 스토리가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요. 계절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결 이사장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아는 분이 한국을 갔다 오셨는데 정말 네. 그 세월호 참사는 비록 한국뿐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 가 있는 우리 한국인 전체의 그 슬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를 자꾸 하면은 목이 메어서 말을 못 하는데 네. 그래도 그분들의 슬픔이 우리 슬픔이기도 하니까 모든 분들 한국을 희생자들을 돕는데 앞장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노란 리본을 좀 500개를 만들어서 오늘 좀 갖고 오셨어요? 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면은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리마인 시켜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현희 회장님이 저한테 또 노란 리본 하나 달아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방송국에 오시면 저희들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리본 500개를 만드시는데 시간 좀 꽤 갔겠네요. 그러면 우리 네. 대한부인의 임원 이사들은 그 정도는 일도 네. 아닙니다. 네. 아픈 마음을 함께하는 뜻으로 노란 리본을 만드셔서 또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이 세월호 참사 정말 너무도 안타깝고요. 너무도 화가 나고 너무도 참 힘듭니다. 이렇게 울먹울먹 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고 우리 이결 이사장님도 벌써 울먹이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현희 회장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느낌이 들고요. 한번 소감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도 같은 백성, 네. 같은
자식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들 느낄 수 있는 정말 애처로운 상황이죠. 네. 좀 더 미리 충분한 교육을 시켰으면 이런 참사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렇죠.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 황마리아 이사님은 어떠세요? 학교 선생님을 하셨었는데 주류사회에서 가장 또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네. 부모님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이러한 참사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서도 올바른 판단과 인도하에서 네. 학생들을 부모님께서 잘 인도한다면 좋은 학생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매년 라디오 한국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라디오 한국은 멀리 타국 땅에서 열심히 사시는 우리 교포들에게 생활의 지혜와 정보를 제공하고 때로는 필요한 마음을 달래주는 음악을 선사함으로써 우리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좀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방송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 주시고 웃음이 가득 찬 네. 그런 이민 생활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또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는 5월 계절 중에서 제일 좋은 계절은 5월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네. 4월 달에 뜻하지 않은 그 참사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또한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 어느 시인이죠. T.S. 엘리엇이던가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대로 한국 땅의 현실화가 되는데 이렇게 잘 사는 한국 뭐 세계 10위권 선진국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이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후진국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어떻게 판단되세요? 이현희 회장님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안전교육. 그렇죠. 안전교육을 네. 받지 못한 이유로 그런 네. 사건이 참사 일어났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얼마 전에 우연히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브리멀턴에서 시애틀로 들어오는 페리를 탄 적이 있습니다. 네. 하고선 들어오는데 얼마나 진짜 순서적으로 질서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5분 10분 이내로 우리가 다 거기 유람선에서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한국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모든 일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나 그런 그렇죠.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교육과 훈련이 너무 없고 예. 뭐든지 원칙대로 하질 예. 않는 거죠. 예, 철저한 규정에 의해서 모든 네. 걸 처리해야 되는데 그 규정을 벗어나서 짐을 네. 이번에 너무 많이 실었잖아요. 너무 많이 실었어요. 예, 그래서 네. 그런 관계로 여러 가지 오점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짐을 또 너무 많이 실어서 이 배의 균형을 위해서 이제 안에 평형수라고 물을 넣잖아요. 예.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물을 뺀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닥에 이 균형 잡아주는 게 이게 없으니까 예, 없는 상태로 짐이 와르르 하니까 한쪽으로 기울 네, 수밖에. 그대로 기울 수밖에 큰 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이제 방관하고 있는 그런 관리 기관들도 문제고요. 선박회사는 물론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이렇게 권력과 어떤 기업이 서로 결탁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고 돈으로 그렇죠. 봐주고 네. 욕심이 과하면은 욕심인 것 같아요. 예, 화를 일으킨다는 네. 그런 말이 있는다시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라고 네. 그런 그렇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 볼 땐 굉장히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이걸 총체적인 이 한국 사회의 부정 부패 이 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정기 점검을 해야 될 기관에서 제대로 안 오고 돈 먹고, 네, 그리고 안 봐주고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안전 불감증도 있고, 또 적당주의, 이런 것이 이제 한국 사회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네. 아쉽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남으로써 이제 앞으로 좀 나아지는 일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근데 전에도 성수대교가 네. 다리가 끊어지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후에도 또 이 아파트 붕괴. 붕괴됐고. 네, 붕괴된 삼풍 아파트요. 그렇죠. 삼풍 백화점이죠. 네, 상금 백화점이 백화점. 붕괴되는 일도 있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겪은 한국이 사후에 어떤 이런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 시켜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냐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향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간단한 거죠, 황 이사장님? 네. 그렇죠. 네. 원칙대로 가면 되는 거죠. 원칙대로 그렇죠. 가면 되죠. 예.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이번에 이런 큰 사태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좀 사회적으로도 선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아주 싹 뿌리채 뽑아서 새롭게 자리를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어버이날 행사를 이번 주에 하셨어요. 5월 7일 날. 네. 이미 하셨는데 이번에는 뭐 3개 지역에서 동시로 열으셨죠? 네.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저기 페드로웨이에 있는 그 시니어 시리에서 하고요. 네. 타코마 본사에서 하고 올림피아에서 하고 세 군데 세 한꺼번에 군데에서 합니다. 동시에. 같은 날. 네.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셨겠네요. 네. 네. 자, 이 5월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역시 이제 미래지향적인 자녀 교육의 문제, 그런 것도 한번 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부를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기 전에 자녀와 함께 공부를 같이 하는 그런 네.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제일 학생으로 하여금 공부를 할 수 있는 네. 환경을 준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는 안 하면서 예, 너는 그렇죠. 해라 하는 것이 이제. 예. 특히 어머님들 설거지하면서 야, 너 숙제했냐? 뭐 너 오늘 공부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학생이 들을 때는 한 가지 듣기 싫은 말로 듣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서 같이 뭔가 같이 하는 네. 습관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모님들이 되게 기대하는 자녀들은 올 A의 맞죠. 예, 학점 이걸 원하잖아요. 예.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사회에서는 어떤가요? 미국 사회에서는 전부 다 잘하게끔 부모님이 유치원서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 유치원 다닐 때도 무슨 운동을 시킨다든가 또 바레이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음악도 하고 그래서 한국 학생하고 미국 학생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한국 학생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방면에 빨리 대학을 가서는 빨리 잊어버려요. 네. 기억이요. 예. 근데 미국 학생의 경우에는 오랜 동안 자기들이 실습으로 자라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오래 가서 굉장히 대학을 가서도 무난히 대학을 졸업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한국 학생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한편 그러한 환경을 못 갖고 자랐어요. 그래서 네. 그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미국 학생들은 되게 전체를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부분을 잘하도록 부모들이 더 권장해 주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운동이면 운동, 음악이면 음악, 아니면 어느 학생은 또 네. 무용 계통, 그런 계통으로 다
그 학생의 특징적인 면을 살려서 능력을 최대한 살려서. 학교에서도 또 뒷바라지를 해주고 부모들뿐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러한 면이 미국의 교육 방법이 아닌가. 그렇죠. 뭐 공부에만 치우치지를 않고 네네.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그렇게 많은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네. 모든 거를 그 아이들한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맡겼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들은 7살 때부터 자기 자신들이 아침을 챙겨 먹고 학교도 갔고 빨래도 학교 갔다면 자기네들이 손수해서 입고 네. 구겨져도 저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셨군요. 네,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뭐 위에 입는 옷은 제가 다려서 깨끗하게 입고 갈 수 있게끔 해주고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그거는 저의 개인 방법이고요. 네. 이 보면은 대부분들 이제 공부를 잘 하면은 부모들은 다들 좋아하죠. 저도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데 그냥 졸업할 수 있는 정도로 네. 공부들을 이제 했죠. 우리 아이들은 그 대신 이제 잘 성장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열심히들 살고 있어요. 네. 이결 이사장님은 얘기 안 하세요? 저는 아이가 하나인데요. 네. 그 제가 애를 하나를 키우다 보니까 그래도 아이는 둘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하나한테 못한 거를 두 번째는 잘할 수가 있는데 뭐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아이하고 엄마 아빠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뭐 공부도 그렇고 뭐 취미 생활도 그렇고 같이 가족이 같이 행동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네. 예. 네. 자, 함께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한부인의 제18회 장학생 선발 그 안내를 좀 하기 위해서 세 분이 특별히 나오셨는데요. 우선 이제 18회 장학생 선발 소식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어떤 사람들이 신청 자격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은 워싱턴주 대한부인회에서는요, 우리들의 희망인 1.5세와 2세들의 향약열과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신청 자격은 워싱턴주 한인 동포 및 한국계 자녀로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학교 GPA는 3.75 이상. 3.75 네. 이상이요. 그 마감일은요, 5월 24일, 2014년도 5월 24일 그 날이 토요일이거든요. 오후 네. 5시가 마감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네. 5월 24일.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다음 그리고, 발표와 시상은 2014년 2월 19일 그날이 네. 목요일이거든요. 저녁 6시에 대한부인의 타코마 사무실에서 합니다. 네. 이 구비 서류가 뭔지 좀 안내해 주시고요. 네네. 구비 서류는 마지막 학기 성적표를요. 그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직접 대한부인의 앞으로 레지스터 메일을 보내주셔야만 하고요. 본인이 보내는 게 아니고 아니죠. 위조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집 아니면은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꼭 필요합니다. 네. 집 또는 셀폰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고요. 이메일 어드레스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연락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요. 특별 활동 기록도 필요하고요. 네. 추천서 2통. 그다음에 자필 수필 제목에 네? 네. 네. 자필 수필. 자필 수필 제목에 하나. 두 개죠? 제목은 개죠. 두 개 중에 두 개요. 하나 네. 고르는 거죠? 네네. 네, 제목 좀 알려주세요. What is volunteerism? 네. 또 하나는 What would I change about America? 자, 자원봉사가 뭐냐는 걸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그렇죠. 있네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특별 미국을 활동. 네. 어떠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미국을 바꿀 수 있는가? 나가 대단한 그렇죠. 포부예요. 그렇죠. 네네. 예. 자, 두 제목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이제 그건 한국어 좀 네. 또는 영어로도 가능하고요. 한국어 수필 또는 영어 수필 다 가능하다 그럽니다. 천자 이내로 네, 천자 작성하기를 작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워싱턴주 대한부인회로 우성을 하든가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면 되겠네요. 우송을 해줘야 합니다. 아, 우성을 해야 됩니까? 네네. 우성 주소 좀 안내해 주세요. 네, 주소는요. 대한부인회 123 East
96가 영어로 네. 할게요, 제가요. 네. 123 East 96th Street, Tacoma, Washington 98445. 그다음에 문의 전화번호는요. 네. 253-535-4202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123 이스트 96가 스트리트이군요. 타코마, 워싱턴 98445로 해주시고 문의 전화는 대한부인의 대표전화 253-535-4202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부인의 제18회 장학생 선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요.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또 장학생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대한부인의 이현희 회장 그리고 이기열 이사장, 황마리아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근열입니다. 지난 2005년 시애틀 교민 여러분들께 저희 뉴스타 부동산이 첫 선을 보인 후 지금까지 저희들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아껴주신 교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숏세일과 은행 차압 물건 등을 포함한 모든 주택과 비즈니스 매매에 대해 시애틀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전 지역 그리고 캐나다와 한국에까지 널리 퍼져 있는 뉴스타 부동산만의 자체 네트워킹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뉴스타 부동산은 곧 신용입니다. 리누드 오피스 하나를 맡아 페드로웨이 오피스 I-569 유리건물 대표전화 425-284999.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수고해요.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말들입니다. 나왔어. 피곤해. 아니야. 그냥 둬. 흔히 집에서 주로 쓰는 말들입니다. 항상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사랑을 너무 당연히 한 것은 아닙니까?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직장 상사도 친구도 아닌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서비스부터 ATM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님을 위해 언제까지나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모습으로 진심으로 고객님을 생각합니다. 크레딧 카드 ATM 프로세싱 전문기업 CDS 1800-371-5109 전통과 신용의 CDS. 솔립 인슐린 세종 송보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남편 다음으로 세종 송보감이에요. 당뇨 꽉 잡았습니다. 저의 은인입니다. 이게 제 마누라입니다. 서울대병원 임상 한국식약청이 공인하고 광동제약, 일동제약에서 판매합니다. 당뇨 더 늦기 전에 세종 송보감으로 잡으십시오. 고마워요, 세종 송보감. 당뇨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서울 약사신협의 연구로 세종송보감의 효능이 배가 되었습니다. 1877-256-7671 세종바이오텍. 대리점 페드로웨이 이마트 건강코너 타코마 형제약국 페드로웨이 H마트 라파헬스 리누드 H마트 건강마을. 경림씨. 아, 왜요? 아니. 소문 들었어요? 아니, 무슨 소문이요? 페드로웨이에 한식 전문 소문난 집이 새롭게 오픈했대요. 어머, 정말요? 엄청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픈했군요. 그러니까요. 맛있죠, 친절하죠. 음식들이 우리 입맛에 싹싹 붙잖아요. 각종 고기구이, 뜨거운 육수와 같이 먹는 시원한 냉면, 골라서 먹는 런치 콤보는 꼭 맛보셔야 되거든요. 역시 소문난 집 소문날만 하네. 페드로웨이 홈타운 사전에 소문난 집 253-815-8888 들어요. 찜질방의 계절이 왔습니다. 올림퍼 스파, 숯과 모래방, 황토 옥돌방, 소금방, 그리고 청 맥반석 찜질방에서 나오는 원적외 선으로 독소를 빼시고 건강을 지키세요. 오이와 녹두 페이셜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올림퍼 스파 선물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타코마 253-588-3355 리누드 425-697-3000 23년간 자랑스럽게 여러분과 함께한 퀸텍 모기지. 신용과 정직, 명성과 실력, 그것이 토니장의 바람이자 자부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퀸텍 모기지 대표 토니장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증식과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유니버스 부동산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퀸텟의 평판과 명성에 맞게 부동산 서비스 역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곳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부동산 구입과 신속한 융자, 투자 가치를 분석해드리고 융자 가능성을 동시에 알려드립니다. 프리 어프로발 레터를 즉시 발급해드립니다. 주택, 아파트, 상가, 호텔, 건물 등의 구입과 리스팅, 종합부동산 및 금융회사의 편리한 장점을 직접 맛보십시오. 토니장에게 맡기시면 예산과 시간이 최대한 절약됩니다. 퀸텍 모게지, 유니버스 부동산, 소중한 재산을 마련하실 때는 최고 전문가들과 상의하세요. 전화 206-719-3502, 206-719-3502. 리누드 한아름마트몰 내 이태리 양복점 전품목 대세일. 리누드 한아름마트몰 내 이태리 양복점 전품목 대세일. 더 이상의 싼 가격은 없다. 더 이상의 싼 가격은 없다. 최고급 신사복 한 벌 믿거나 말거나 69불에서 135불, 69불에서 135불. 바지는 25불, 바지는 25불. 그 외에도 코트, 여름 콤비, 겨울 콤비, 여름 잠바를 상상 못할 싼 가격에 세일합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장만하세요. 그리고 사랑받는 아내가 되세요. 리누드 한아름마트몰 내 이태리 양복점 점포 정리 대세일. 전화 425-744-0722. 네, 주말의 얘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18회 장학생 선발을 하는 대한부인의 임원 3분 사랑방에 나와 계십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이현희 회장 나오셨고요. 이기열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장이신 황마리아 이사도 나와 계십니다. 자, 벌써 이제 18회니까 18년 역사를 갖고 있는 아주 탄탄한 그런 장학생 선발 모집인데요. 초기에는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황마리아 우리 이사님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1991년도에 제1회 장학생 선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가 중학교 학생이나 고등학교 예정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시에는 중학생도 있었군요. 예. 네. 그래서 직원 가족이나 또 회원들 임원들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장학생을 주자. 네. 그렇게 결정을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는 매년 대한부인회에서는 부인의 회보를 만듭니다. 네. 만드는데 그때 그 회보를 1991년도에 회보를 우연히 제가 쳐다보게 되는데 중학교 학생이 쓴 수필이 있는데 너무나 마음에 왔었어요. 그때 네. 당시는 이민 초기가 60년, 70년, 80년 그렇게 됐는데 이민 오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 고생 안 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언어적인 차이 네.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래도 1.5세나 2세들이 전부 다 부모님을 대변해서 통역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때 네. 당시는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어린 학생이나 부모님이나 고생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수필을 보고 오늘은 제가 청취자와 함께 이 중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한번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네. 근데 제목은 우리가 일하시는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해서 일하시는 어머니. 예. 네. 한번 읽어주세요. 짤막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학교 개학이 되어서 미국 학교에 처음 가는 날 나와 내 동생은 너무 겁이 나서 온몸이 꽁꽁 얼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오줌을 싸기까지 했어요. 아이고. 어머니는 밤일 갔다 오셔서 빨간 눈으로 내 동생을 야단치시는데 동생이 불쌍하기도 하고 왠지 이제는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학교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이 놀리는데 너무너무 억울해서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동생은 영어를 잘못하면서도 옆에 사는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집에 와서 저는 혼자서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생은 영어를 빨리 배워서 남들과 얘기도 잘하고 미국 학교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온 옷을 입고 가면 손가락질을 하며 웃어대기도 하여 한국 옷이 싫어서 입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갈 때면 동생은 벌써 가버리고 아버지는 제가 일어나기 전에 일 가시고 어머니는 피곤해서 늘어진 빨간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빨리 안 가면 학교 늦는다고 야단치시고 하면 너무너무나 미흡고 학교도 안 가버리고 싶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셔서 모은 돈으로 차도 하나 사고 낮 일을 다니시게 돼서 저녁이면 온 식구가 같이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내가 밥을 해놓으면 어머니가 오셔서 찌개도 하고 반찬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것 생각하니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다음에 좋은 회사에 일하면서 돈 벌어서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지가 추렸습니다. 네, 아이고. 네. 인민생활에 아주 실상을 네, 예, 중학생이 너무나 쓴 것 같습니다. 꾸김없이 네. 얘기한 거라서 그때 네. 당시 너무나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요. 그때 이 학생은 장학생으로 선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됐어요. 됐어요. 됐기 때문에 네. 수필이 나왔습니다. 네. 네. 자, 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은. 네, 그래서 아주 명문대학에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 참 대견하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한부인회 제18회 장학생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 5월 24일 날 마감이라고 그러셨죠? 네. 네, 5월 24일 날 마감이니까 서두르셔서 고비 서류 다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번 장학생에 이제 응모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부인회로 직접 우송을 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구비 서류는 전화번호는 253-535-4202로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학생 몇 명 정도 선발하는지 또 얼마 정도 주는지 얘기 좀 해보시죠. 5명 선발을 하고요. 네. 1인당 1,000불씩. 1인당 1,000불씩 네네. 5명. 어우, 학생들한테 큰 격려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5월 24일 마감합니다. 워싱턴주 대한부인회 제18회 장학생 선발. 이제까지 18회면 대한부인회가 이제 배출한 장학생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주류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5명을, 선발하고, 예. 어떤 때는 10명까지도 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방송 듣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또 자녀들, 이제 조건은 GPA 3.75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3.75 이상 자녀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계 자녀라는 뜻은 어떤 거죠? 한국계 자녀라는 건요? 부모님이 양쪽 부모님이 한국분이라든지 아니면 네. 한 분이 한국 부모님이실 그렇군요. 때.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부모가 다 한국 분이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은 분이라도 한 분만 한국 분이면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5월 24일까지 내주시고요. 고비 서류 많이 있네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지막 학기 성적표를 대한부인회 앞으로 학교에서 직접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력서에는 집 또는 셀폰 주소, 셀폰 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어드레스를 꼭 기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안 하면은 아무리 우수한 학생도 연락을 못 하겠죠. 그 다음에 특별활동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활동을 많이 중요시 하죠, 선발할 때? 예, 그럼요. 네. 어떤 특별활동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하는 거는? 청소년들이 하는 것은 주로 발란티어 봉사정신. 봉사활동.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병원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네. 또 뭐, 대한부인회에 와서 또 일을 한다든가. 그러네요. 예. 뭐 그런 비영리 단체 같은데 가서 일을 하는 기록 같은 게 많으면은 네. 많을수록 우리가 참고로 많이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천서 2통이 필요한 건데 이제 어떤 분들이 추천을 하면 좋습니까, 이거는?
학교 칸슬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카운슬러나. 또 뭐 자기 각 교회에 다니는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예 그런 분들 자기가 뭐 모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들한테 추천서를 받으면은 그 추천서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또 이 학생이 어떠한 그 가정적으로 어떻게 재정적으로 어떠한 재정적으로 어떠한 곤란을 받는가 그게 좀 지시대에서 어떤 분들은 써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겠죠. 그걸 보고 우리가 파이낸셜 그 액티브 컨디션을 볼 때 거기서 이제 한 점을 추가로 또 그렇군요. 예. 되게 근데 미국 분들은 추천서 써주는데 아주 정확하게 써주는데 한국 분들은 좀 관대하게 쓰죠. 그렇죠. 네. 네.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예. 네. 미국 분들이 쓰면 장단점을 다 해주는데 한국 분들은 무조건 좋은 점만 얘기해 주니까 그것도 심사할 때도 좀 불편하시겠어요. 구별하기가. 네. 자, 그리고 자필수필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필수필은 what is volunteerism이니까 자원봉사가 뭐냐라는 걸 한번 쓰든가 아니면 또 하나의 또 수필 제목이 있는데요. What would I change about Korea? 미국을 코리아가 아니네요. 아메리카. 네, 아메리카를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야, 이거 아주 당당한 제목인데요.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 한국어 또는 영어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자 이내로 해주실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5월 24일까지 이렇게 제출이 되도록 부모님들이 권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학생 선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제18회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 대한부인의 임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현희 회장, 이기열 이사장, 황마리아 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의 피부는 빛났다. 언제부터? 1100년부터 쭉 신의 피부, 동인비진, 정관장 홍삼이 피부 기력을 채워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 동인비. 드라마 신의에서 김희선이 간절히 원합니다. 나 그거 필요해요. 신의 피부, 동인비진, 정관장 홍삼이 피부 기력을 채워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 동인비. 워싱턴주 유일의 정관장 정품 매장은 타코마 팔도 플라자에 있습니다. 전화 253-589-1800. 뒷뜰에 있는 저 고물차 때문에 아주 골치야. 뭘 그렇게 걱정해요, 당신.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여기는 쓰레기도 돈 주고 버려야 되고 저 차 견인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걱정 마십시오. 스피디 리사이클이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전화 206-678-3124로 전화주시면 폐차 관련 모든 서류를 대행해드리며 폐차를 무료 견인해드립니다. 사고난 차, 사용하지 않는 차는 구입합니다. 견인에서 폐차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는 스피디 리사이클 206-678-3124. 자, 퀴즈 나갑니다. 좋은 전화번호는? 전화번호가 정확해야 합니다. 또! 필요할 때 바로바로 옆에 있어야 되죠. 네, 모두 맞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전화번호부가 아닙니다. 또 필요할 때 옆에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품격을 갖춘 정확하고 휴대하기 좋은 통합업소록이 오는 6월에 탄생됩니다. 전화번호부와 다이얼리가 함께 있어서 매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라디오 한국과 미디어 한국, 스포츠 서울 USA, 우먼스가 심혈을 기울여 함께 만듭니다. 실용성을 갖춘 최고 품질의 통합업소록. 지금 253-815-1212 라디오 한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비즈니스 운영 자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자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자녀 학자금이 부족하여 고민하고 계십니까? SP금융은 사장님들의 고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SP금융의 무담보 캐시 어드밴스. SP금융은 빠르고 간단합니다. 24시간 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크레딧 점수와 상관없이 크레딧 카드 가맹 업소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월 크레딧 카드 매상 대비 10,000불에서 200,000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매일 카드 매상에서 소액으로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할 때 고객의 징검다리가 되어드리는 금융솔루션. 높은 은행 문턱을 대신하는 금융솔루션. 당신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금융솔루션. SP금융은 항상 당신의 고충을 함께 나누려 노력합니다. 문의 1425-712-0758 SP금융. 소비 이소비예요. 코끼리 식당의 메뉴가 화사하게 맛있게 확 바뀌었어. 저와 함께 지금부터 특별 메뉴 여행 떠나볼까요? 새롭게 선보여서 더욱 기대되는 우동볶음 야끼소바, 주방장의 야심작 양곱창볶음, 거기에 육개장, 해물찜, 감자탕, 돈가스, 비빔밥, 그리고요 물냉면 기본, 뜨거운 육수와 함께 맛보는 비빔냉면까지. 아유, 생각만 해도 군침이 확 돌죠. 코끼리 식당에 오셔서 직접 여러분의 탁월한 미각으로 맛보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하는 코끼리 식당. 253-878-5104.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얘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방에 대한부인의 임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이현희 회장, 이기열 이사장 나오셨고요. 황마리아 이사님, 이렇게 세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18회 장학생 선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황마리아 이사님이 이제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장이신데요. 아무래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네요. 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첫 번째는 교육은 시간이나 금전을 포함해서 네. 모든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교육은 본인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므로 네. 그냥 전진해서 중단 없이 나가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육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신비로운 열쇠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나 또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하나의 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네. 바란다는 것을 제가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고요. 네. 또한 그 학부모들한테.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더 있어요? 예, 네. 학생들에게 제가 우연히 그 책을 봤는데 우리가 자랑스러운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네.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은 뭐 서울대를 나오시고 하버드 대학원을 석사하기로 외무장관도 했었고요. 예. 그런데 그분이 그 19계명이라는 말을 쓰신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오늘 몇 자 썼습니다. 네. 첫 번째는 친절이라는 말이 친절. 예. 네. 인생 최대의 지혜는 친절이다. 네. 예. 두 번째는 포용. 네.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감싸주는 거. 친구로 만들어라. 네. 세 번째는 배려. 베푸는 것이 어는 것이다. 네. 네 번째는 유머. 유머 감각은 큰 자산이다. 다섯 번째는 설득. 대화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라. 여섯 번째는 인간관계. 금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맥이다. 일곱 번째 리더십. 세계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을 배워라. 여덟 번째 최선. 1등이 되어라. 2등은 패배다. 아홉 번째 멀티플레이어. 세계는 멀티플레이어로 원한다. 열 번째 직업. 직업은 일찍 결정하라. 11번 실력이 있어야 행운도 따른다. 12번 도전. 잠들어 있는 DNA를 깨워라. 네. 13번 자기 개혁. 자신부터 변하라. 14번째 겸손. 자기를 낮추는 지혜를 배워라. 15번째 소신. 당신의 생각이 옳다면 굽히지 말라. 네. 16번째 긍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라. 알려라. 17번째 절제. 헛된
이름을 쫓지 말라. 18번째, 공부.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네.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19번째, 근면한 사람에겐 정지 팻말을 세울 수 없다. 네. 그래서 이걸 읽고 제가 학생들이 여기에서 몇 개만 자기가 생각하고 실천을 한다면은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네. 예. 아무래도 방송 끝나고 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 올 것 같아요. 그 19가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 좀 다시 전해달라고. 네, 그래야 될 거. 아마 두고 가셔야 되겠는데요. 네. 그 메모용지를요. 예. 네,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 장학생 선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3.75 이상 되는 고등학교 졸업생, 졸업 예정자 자녀를 둔 분들 빠짐없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24일까지 해주셔야 되겠고요. 5월은 이제 그렇게 바쁘게 가시는데 장학생 선발하기 위해서 6월에도 행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6월 전에 저희가 또 큼직한 세미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소셜 시큐리티는 누구나 뭐 많이 그냥 겉으로만 알고 계시지만은 네. 저희가 모시는 강사님은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그냥 박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는 걸 잘 얘기해 주실 분이 5월 31일 날 오십니다. 5월 31일이요? 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주로 한인 대상으로 하는데, 언어에도 불편이 없으실 거예요. 귀에다 꼽으시면 다 바로 한국말로 통역이 되는 네. 그런 기계도 있고 그래서.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저희 대한민국 커뮤니티 센터 대한민국의 본사. 네. 네. 그게 있고 6월에는 저희가 좀 바쁘네요. 장학생 시상식도 물론 있지만은 6.25 참전 해마다 저희가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또 2월 21일 날 있고 또 그 바로 전에 그 전주는 14, 15일 그 주는 사실은 일요일은 어버이날이에요. 그런데 네. 그냥 그거 제쳐놓고 저희가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펀레이징을 하려고 음식을 팝니다. 작년처럼. 네. 이마트 앞에서요. 페더웨이 이마트 앞에서. 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저희 부인의 행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좀 생각을 하시고 네. 와서 동참을 해주시면은 저희 모금에도 도움이 되고 물론 음식 준비 같은 건 저희들이 다 합니다. 임원이사들이 그렇겠죠. 모여서. 네. 그러니까 이 부근에 사시는 분이라도 한 분도 빠지시지 마시고 와서 좀 저희 음식 좀 잡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이제 또 나중에 공지사항으로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6월 달엔 또 문화주간인가요? 네. 청년사관이 그래서 네. 저희가 거기에 동참. 그 행사 그겁니까? 네. 네. 자, 문화주간 행사로 이제 특히 외국인들을 좀 많이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6월 달 아주 분망하게 가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이 금년도 남아있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7월에는 세미나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한인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세미나도 있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도 하고 네. 또 음식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몇 달 동안 수고했으니까 임원이사 피크닉이 또 8월에 있고요. 네, 그런 날도 그때는 있군요. 그렇게 별 큰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예. 편집위원을 구성을 해야 돼요. 12월에 이제 저희 회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미리 이제 만나서 준비를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9월에는 저희가 로이의 오차드가 있어요. 거기가 과일 맛이 과수원이 있어가지고 그 과일이 수확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임원들도 그렇고 저희가 가서 그거 좀 따고 그러면은 실제 체험도 하고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네.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하고 또 그 달에 또 추석이 있으니까 송편을 저희가 이제 떡 하시는 분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송편 만드는 걸 네. 이제 임원이사들이 앉아서 친목 겸 해가지고 그것도 좀 하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10월에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말이 됐는지 몰라도 한국 같은 데서
저희한테 와서 뭐 그 기술이라 그러나 그 뭘 좀 배워주신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문화교실이라 그래가지고 뭐 뜨개질도 좀 배우고 뭐 네. 그런 걸 좀 해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앉아 계신 것보다는 오셔서 취미생활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11월에는 이제 편집도 마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내년도 그 회장님도 뽑아야 되고 이사장님도 뽑아야 되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 해가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12월에는 총회가 있고요. 네. 대강 그렇습니다. 대한부인회 회장 1년은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짧죠. 네. 막 배우면은 조금 또 배우려 그러면 끝나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짧고도 지루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지루한 게 아니라 너무 짧고도 바쁜 길고 거죠. 예. 네. 무지 바빠요. 네. 너무 바빠서 난 1년 이상 못합니다 하고 다들 예. 그러시나 보죠. 그렇죠. 네. 자, 이 대한부인 행사 뭐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대한부인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다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20여 개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뭐 프로그램은 23개, 뭐 47개국어로 네. 지금 저희 그 인터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부인에서 가장 큰 거는 이놈 케어죠. 네, 이놈 케어. 네, 그 노인 그 돌보는 거 하고 간병인들이 돌봐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직원이 1,000명이라는 건 아시죠? 1,000명, 네. 네. 대단하네요, 진짜. 그리고 네. 저희가 지금 카운티가 10카운티에 네. 오피스가 11개가 있습니다. 네. 거기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타코마 본사에만 해도 그 한 40명에 거의 다 돼요. 그 애드미니스트레이션 네, 하는 직원들인데.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밀사이시 또 이제 그 노인들. 네. 그리고 시민권반도 있고. 네. 저희가 지금 아파트가 벌써 몇 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세대로 하면 한 197세대 정도 됩니다. 네. 뭐 엄청 큰 거죠. 대단한 그런 역사를 읽어놓은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요. 네. 이건 보통 노인 아파트를.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그 교민들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대한부인회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에서 10까지 그냥 모르시면 저희 대한부인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무슨 불평, 불만 또 뭐 내가 영주권을 따는데 뭐가 필요한가라든가 하여튼 그러니까 뭐 다 합하면은 100가지도 더 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큼지막한 것만 이제 23개로 잡고 지금 요즘은 또 그 커뮤니티가 월남 커뮤니티도 오고 캄보디안도 네. 오고 그리고 스페니쉬 계통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대한부인회라지만은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다민족 부인회죠. 뭐 네, 다민족 부인회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 정신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죠. 대한부인회라고. 그래서 어떻게 뭐 이거를 우리 부인회가 뭐 몇 개 프로그램만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줄 수는 없어요. 와서 네. 도와달라면 다 도와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프로그램은 그 정도고 저희 심지어는 그 정부에 가도 올림피아나 이런 데 웬만한 데 가면은 KWA 그럼 모르는 분이 없어요. 미국 대한부인회라면 네. 믿을만해서 네. 그랜트를 주는데도 네.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필요하신 거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항상 저희 대한부인회 네. 찾아주시면 항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말고도 사실 그 가정폭력 피해자들 그런 그 쉼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 치매 노인 어른들 데이케어. 돌봐주시는 그런 데이케어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항상 필요할 때마다 도와드리는 그런 소셜 시큐리티 사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답답하면 대한부인회로 네, 전화를 맞아요. 주시면 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부인회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세요. 네, 253-535-4202입니다. 네, 대표 전화입니다. 253-535-4202. 10개 지역에 11개 사무실이 네. 있다고 그러니까 곳곳에 대한부인회 이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미주 전역에서 우리 한인이 운영하는 단체로 대한부인회보다 더 큰 단체는 아직까지는 제가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아무 데도 없어요. 세계적으로요. 네. 자, 대단한 우리 대한부인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한인들을 위한 봉사단체가 아니고 다민족을 위한 봉사단체로 발전을 했습니다. 자, 뭐 대한부인의 역할을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요 정도만 하고요. 오늘 이제 나오신 분들이 이 방송 듣고 계신 한인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황마리아 이사님이 이제 뭐 장학생 선발 관련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좀 당부하실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우선 학생이 되도록 뒤에서 모든 회생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께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으며, 학생들이 꿈을 믿으시고 그 꿈이 이룰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그들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세월호 참사로 어린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피지도 못한 꽃들이 너무나 엄청난 그 회생을 당했습니다. 아무쪼록 부모님께서는 올바른 판단으로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계열 이사장님은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편한 대로 마음 놓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희 어버이날에 저희가 타코마 노인 회장님을 뵀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당한 참사가 너무 가슴이 아프시다고 또 노인분들이 금방 모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라디오 한국에 모금을 드리라고 그러고 한마디 하시면은, 이거는 타코마 한인 노인분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노인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귀감이 되게 하시겠다고 네. 제일 선발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렇게 먼저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병구 회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이게 지금 단지 타코마 한미 노인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노인회에서도 적극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자, 타코마 한미노인회 아직 이병구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노인 어른들이 정말 이 여유가 있는 분들도 아닌데 이 상금을 모아서 라디오 한국에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어른들의 어떤 모습,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한인사에 모두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코마 한미노인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현희 회장님 하실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이사님들께서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네.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저는 뭐 그렇게 특히 할 말은 없고요. 많은 장학생들 후보가 참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번 장학생 선발대회에. 네. 그리고 굉장히 기대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 자, 많은 학생들이 장학생 선발에 응모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현희 회장님은 지금 주류사회 DMB인가요? 올림피아? 네. 운전면허국이라고 그러죠. 운전면허국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네. 자, 올림피아의 운전면허국 DMB에 가실 적에는 이현희 회장님이 어디 앉아 계신가 한번 찾아보고, 또 여러분들 대한부인회를 위해서 건의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황마리아 이사장님도 더 부탁하세요. 우리 네, 하실 말씀. 저는 마지막 인사로, 네. 워싱턴주 대한부인회는 워싱턴주에 없어서는 안 될 비영리 단체로서 네. 다문화, 타민족과의 협력과 상호를 교류하며 지역사를 위하여 다각도로 개척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은 대한부인회 이현희 회장, 이계열 이사장, 그리고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장이신 황마리아 이사였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 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행복한 주말, 건강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